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일단은 연습 문제 실력편 18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후반부에 했던 게 되게 중요해요. 포물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오히려 또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출제빈도 높은 개념이 바로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포물선뿐만이 아니라 2단원, 3단원, 타원, 쌍곡선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접선,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들보다도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정의. 그래서 이 정의를 활용해서 정말 도형을 분석하고 보조선을 그어서 수많은 문항들이 개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세미나 공부를 할 건데 그 정의 관련된 주제들이 거꾸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를 딱 보면은 대부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논리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초점하고 포물선상의 점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문제에 초점을 지나는 선분, 초점을 지나는 직선, 초점을 지나는 어떤 다각형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정의 관련된 문항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부터 실력편 문제를 풀고요. 이제 계속해서 뭐 도형의 방정식이나 접선까지도 오늘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CO는 중심이 포물선 y, x제곱은 마이너스 8y. 이거 뭡니까? x제곱은 4p y 아닙니까?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시고 뭐 이거 어떤 도형인지 알겠죠? 네. 초점은 0, 마이너스입니다. 0, 마이너스예요. 준선은 그치? 뭐 이게 y는 2, 이게 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중심이 이 포물선 위에 있어요. 뭐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는 겁니다. 뭐 잘 몰라요. 뭐 여기 이런 데 중심이 있는 거야. 자, 그런 원입니다. 그러면서 포물선의 초점 F1을 지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면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원상의 한 점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게 원상의 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원 C2는 중심이 이것인 포물선 위에 있는 건데 일단은 원 C1만 잠깐 그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여기인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결국에는 포물선 정의 문제입니다.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원의 중심하고 원상의 점이니까 반지름이 된단 말이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의 모든 점은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한 거랑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길이나 여기서 수선을 그은 이 길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반드시 뭐 이렇게 뭐 이 원이라고 치면 이게 반드시 뭐 이런 원. 그러니까 어떤 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준선에 접하는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무조건 이 길이하고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 C1은요, 반드시 준선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 C2는 중심이 y제곱은 12x에 있습니다. y제곱은 12x.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요렇게, 요렇게. 이 점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당연히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보물선 F2. 를 지나고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따오시면은 이 길이하고 언제나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 원은 반드시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돼서 항상 이 길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이 준선에 접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 C1과 C2의 교점이 P였을 때 OP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OP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원은요, 준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뭔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원이 움직이는 거야. 이것도 움직이니까 뭐 원이 수많은 원들이 움직이는데 그 교점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P라고 하는 점을 찾는 건데 P는 이 원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이 원의 교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원은요 반드시 이 준선보다는 아래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원상의 모든 점은요, 반드시 이 준선보다는 오른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걸 한 번에 그려볼게요. 이게 X축이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준선은 Y는 2라고 하는 게 준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원 C1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는 마이너스 3이 준선인데 이거보다 오른쪽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제2사분면에 있는 점 P니까 반드시 이 원은요, 이 영역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이 아니라 P는. 왜냐면 첫 번째 원은 이거 아래쪽에 있고요. 두 번째 원은 이거 오른쪽에 있고 제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 교점은 반드시 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OP 길이의 최대값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P가 2점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이 이 원은 이렇게 있고요. 뭐 이 원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교점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가 3이고 2가 되는 거니까 3분 OP 길이의 최대값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하니까 13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거는 개념 문제죠, 개념 문제. 개념에 충실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자취의 방정식 문제네요. 점 PA, B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움직인다. 자,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A, B가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은 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을 만족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점 AB, A 더하기 B의 자취의 방식은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를 새로운 문자 X라고 놓고 이걸 새로운 문자 Y라고 놔서 XY 관계식을 얻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할 때 지금 A, B는 X이고요. A 더하기 B는 Y니까 이 XY 관계식을 어떻게 얻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얻으면 되겠네요. Y를 제곱하게 되면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B가 되는데 그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고 2AB는 더하기 2X니까 이게 답입니다. 끝. 네. 뭐 보통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Y 제곱은 4PX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정답은 Y는 2로 묶어서 X 더하기 뭐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뭐 소문자 X로 보통 쓰나요? 이렇게. 네. 이거 끝이에요. 단 항상 자취의 방정식의 문제는 그 자취가 실수 전체가 다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A하고 B가 뭐 임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을 만족하니까 A도 0하고 1 사이, B도 0하고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A도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B도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 곱하기 B가 X면 이 X는 뭐 2, 3, 4, 5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가 제곱 소리. 여기다 반드시 X의 범위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쓸 것이냐. 방법이 많이 있지만, 쌤은 이렇게 쓰고 싶어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문제에서 이제 이 X에 해당하는 자취를 보통 쓰는 거거든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움직입니다. AB. 어떻게 쓸까? 봤더니 이게 삼각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로. 그래서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A를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고 B를 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A, B가 X인데 얘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얘가 반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사인의 2세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미적분 안 배운 학생들은 이걸 뭐 이렇게 뭐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 쉬울 것 같아,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사인 2세타의 최대값은 지금 세타가 어쨌든 이 말인 거지, 지금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세타가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럼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사인 세타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사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B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최대값이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2분의 1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y제곱은 어떤 꼴이니까 이게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음수적으로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요건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식 안에 이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x에서 이 x는 100, 1000만 다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의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명확하죠. 이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9번 문제는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식 변형하는 건 쉬운데 자취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근데 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자, 요 부분 되겠습니까? 괜찮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x의 범위를 쓰는 거예요. 자, 20번. 포물선 x제곱은 y의 두 점 PQ가 원점에 대해서 각도가 90도가 됩니다. 잠깐 그림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이죠. y는 x제곱 같은 그래프네요. 네, 이렇게 x제곱은 y. 그래서 문제가 뭐 어떤 점이 P예요. 이게 5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긋는 거하고 그 다음에 Q 뭐 이런 점이 Q입니다. 이런 점이 Q. 했을 때 이 각이 9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질문이 뭐냐면 P의 x좌표가 T일 때, 그러니까 P의 x좌표가 T란 말은 이 점의 좌표는 T니까 T, T의 제곱이라고 할 때 Q의 x좌표를 T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t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의 좌표를 쌤이 뭐 s, s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식은 기울기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지만이 이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t니까 이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뭡니까? s가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결국 이 식은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t분의 1, t의 제곱분의 2라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 1번. POQ의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 무게중심이란 말 한마디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 뭔가 무게중심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는 우리가 할 줄 알죠? 3분의 그 다음에 이거의 x 성분을 더하니까 t하고 0하고 마이너스 t분의 1을 더하시면 되고요. 3분의 y 성분들을 싹 더하게 되니까 3분의 t의 제곱 t의 제곱분의 1, 0 이렇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새로운 문자 x라고 놓고 이거를 새로운 문자 y라고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자, x를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값은 9분의 1에 t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3분의 1y 하게 되면은 9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뭐 스몰 x를 보통 쓰는 거니까 스몰 x의 제곱은 3분의 1에 y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항상 범위를 써줘야 돼요. 범위를. 근데 이건 x값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네요. 미안해요. x값이 양수 아니군요. x는 뭐 다 가능하지, 그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t-t분의 1은요. 뭐 이 임의의 숫자가 다 됩니다. t가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10,000일 수도 있고 뭐 t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이 값은 0이지만 이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범위를 추가로 쓸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외심. 외심은 뭐더라?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네. 그죠?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 근데 우리가 알기로 뭘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외접하고 있으면 항상 이게 바로 대각선이 됩니다. 빗변이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중심이 이게 되는 거네요. 그럼 뭡니까? 이것과 이것의 중점이기 때문에
뭐지? 외접원의 중심은 2분의 1에 t-t분의 1, 2분의 1에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똑같네, 앞에 거랑. 이게 3분의 1하고 2분의 1만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 값을 또 x라고 놓고 요 값을 또 y라고 놓으면은 x의 제곱은 4분의 1의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식은 2분의 1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x제곱은 2분의 1에 y 마이너스 1. 역시 정의역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할만하죠? 네, 다음 문제. 1-21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 점 2,2를 지나는 직선의 포함해서 y제곱은 x와 원점이 아닌 두 점에서 만난대. 이게 y제곱은 x죠. 그 다음에 이게 뭐 2,1이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2,1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1,1이 여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1이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1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두 점 PQ에서 만나고 각 POQ가 90도일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해 주세요. 자, 뭐 질문 이해했을 것 같고요. 이 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직선이 뭐 이거 초점 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점을 P, 이 점을 Q, 이 점을 O라고 할 때 요렇게 그으시면은 각 POQ가 90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PQ를 이용해 가지고 또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PQ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1은 m에 괄호 열고 x-2라고 쓰기 때문에 y는 mx-2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 직선 방정식. 그 다음 요 식은요. y제곱은 x라고 하는 식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점의 좌표를 쌤이 x1, y1이라고 놔볼게요. 이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직이 되려면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 x축으로 x1, y축으로 y1 이 기울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똑같습니다. 이 값도. x2, y2 이렇게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x1하고 x2가 뭘 만족하냐면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y1의 제곱은 x고요. y2의 제곱도 x1, x2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1 자리에 y1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도 y2의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뭡니까? 이게 y1, y2분의 2라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씩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 어떤 식이 나옵니까? y1, y2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걸 푸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m을 구하면은 이 직선의 방식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y1, y2는 뭐냐? 다름 아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얻게 되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y에 대한 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y를 남겨놓고 x를 소거해 볼게요. x 자리에 y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은 y는 my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넘긴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은 my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걸 풀게 되면 얻게 되는 두 식의 곱. 뭐 y1 더하기 y2는 뭐가 되나요? n분의 1이고요. y1 곱하기 y2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n분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넘기시면은 m은 1이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까? 앞에 문제 유사하죠. 네, 그래서 이게 m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직선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어떤 문제냐면은 직선과 2차 곡선 사이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의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뭐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은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한 문제는 항상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지는 선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접선 문제라든지 뭐 직선과 곡선 사이 관계식은 그냥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직접 교점들을 구하는 것이죠. 됐나요? 다음 문제 1-22번.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에 세점 ABC가 있다. 세점 ABC의 무게중심이 포물선의 초점입니다. 이거 뭔 소리죠?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 초점이 당연히 P란 점이에요. 이런 점인데 직선 BC의 방정식이 이거래. 자, BC 보면 뭐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입니다. 뭐 대강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돼서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뭐 대강 한 이런 정도 점이 A. 잘 몰라요 지금.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 ABC가 있으면 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 점이 뭐예요? P,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려면 이 좌표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 좌표를 잘 모르니까 쌤이 x1, y1이라고 놓고요. B 좌표는 x2, y2라고 놓고요. 여기는 x3, y3라고 놓으면은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나누기 3을 하면은 P가 된다라고 하는 식 하나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나누기 3을 하면은 0이 된다는 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P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문제가 너무 많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x3, x2, y3, y2, y3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풀어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곡선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는 값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의 제곱은 4p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걸 풀면 얻게 되는 근이 x2, x3가 되는 거예요. 이거 4로 약분하면은 제곱 안쪽은 2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곱하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00 이퀄 p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px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2 더하기 x3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4분의 40 플러스 p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10 더하기 4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3p야. 이거 넘어가면 3p잖아 지금. 근데 x2 더하기 x3가 10 더하기 4분의 p니까 x1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3p에서 10 더하기 4분의 p를 빼주시면 이 값은 4분의 11p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x1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점의 x좌표를 구한 겁니다. 그럼 이 점의 y좌표도 구할 수가 있죠. y좌표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연립해서 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서 푸는 y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또 어떻게 할까요? 4x 자리에 20 빼기 y를 집어넣어 볼까요? 집어보겠습니다. 연립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y제곱은 4px하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연립해서 풀려면은 4x 자리에 20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y제곱은 p의 괄호 열고 20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다 한쪽 넘기면 y의 제곱 플러스 py 맞나요? 마이너스 20p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호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y2 더하기 y3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0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0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마이너스 p니까 y1은 뭐가 되는 겁니다?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y1은 p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구한 겁니까? y1은 p고요. 그 다음 x1은 4분의 11p-10이 되는 겁니다. 근데 x1, y1이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상의 점입니다.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그래프상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설명해서 x1, y1을 구하면 이 값이 4분의 11p-10, 그냥 p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식이 y1의 제곱은 4px1을 만족하기 때문에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게 되면 그건 p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4p에 괄호 열고 4분의 11p-10이 나오게 되죠. 뭐 정리하게 되면은 곱하게 되면 p가 되고요. 여기는 11p-40. 네. 잠깐만요. 식이 맞니? 4px1. 4분의 11p-10 네, 이렇게 나오고 y제곱은 4px p의 제곱이 되고 4p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식은 p의 제곱이 돼서 뭐 p는 하나씩 없앨 수 있네요. 자, p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하나씩 없애고 그다음에 p는 11p-40 이렇게 나오네요. 넘기니까 따라서 10p는 40, p는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직선하고 도형이 만나게 되는 교점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2 더하기 y3를 먼저 구한 다음에 또 무게중심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이 x1하고 y1을 구한 다음에 포물선의 식에다 집어넣어서 푸는 겁니다. 자, 다 유사한 내용들이죠.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23번. 증명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내용이라서 뭐 사실 증명한다, 공식 외운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포물선 y제곱은 4px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정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 초점을 지나는 직선. 개념 학습할 때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이죠. 지난번에 기본표 문제 풀 때도 했었고. 초점이 있으면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점이 A이고 그 점이 B고 여기 초점이 F입니다. 그때 질문이 뭐냐면 AF 요 길이의 역수랑 그 다음 BF 요 길이의 역수를 더하게 되는 게 초점 P분의 1. 요 점이 지금 P잖아요. 이 점이 P, 0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마이너스 P, 0. 요 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뭐 증명이 뭔지하고 상관없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는 항상 뭐 똑같습니까?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A라고 나올게, A. 여기 A. 당연히 요 길이도 동일하게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내가 B라고 놓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이 길이 역시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뭘 증명하는 거냐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퀄 P분의 1 요거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식을 세울까 봤더니 포물선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상의 점에서 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이때 얻어지는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 길이가 A이고요. 이 길이가 뭡니까? 이 길이가 2P죠, 2P. 그러니까 P, 0, 여기가 마이너스 P, 0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뭐일 수가 없습니까? 요 그대로 내렸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A이면 이 길이가 A-2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도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좀 보기 편하게 해서 여기 이거를 연장한 다음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볼까요? 그럼 이 조그만 지각삼각형 보입니까? 이 조그만 지각삼각형. 근데 이 조그만 지각삼각형도 이 빗변 길이가 뭐냐면은 b예요, b.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게 2p고 요게 b니까 이 길이가 2p-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서 닮음이네요. 따라서 a분의 a-2p는 이것분의 이거 b분의 2p-b라고. 그러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놓게 되면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사인 이것분의 이것분의 똑같게 되는 거죠. 되겠죠? 이거 풀면 답입니다. 이거를 더 이상 풀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겠습니다.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값이 ab-2pb는 이렇게 곱하면 2pa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넘기시면은 2ab는 2pa 더하기 2pb라고 쓸 수가 있고 2가 됩니다. 양변을 a 곱하기 b 곱하기 p로 나누시면은 여기는 p분의 1이고요. 여기는 b분의 1이고요. 여기는 a분의 1이 되어서 이 식이 바로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이 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뭐 많은 교재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축에 수선을 그어가지고 이 삼각형으로 문제를 푼다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24페이지 아래 14, 15, 16, 17 다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증명 문제 23번까지 했고요. 나머지 24번부터 28번까지 문제들이 이제 보통 뭐 접선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접선 공식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역시 최대한 간결하게 여러분 학습 부담 줄일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